오늘은 1점 모의고사 2회 21번부터 4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소화 설비에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수동식이라고 하면 손으로 기동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설 부분에 볼게요. 누를 때 들어가는 힘이 5kg 이상이 돼야 될까요? 아니겠죠. 5kg 이하의 힘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상이 아니라 이하의 힘이다. 5kg 이하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소화설비 분사헤드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분사헤드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입니다. 최대 3.7m 이하입니다. 보통 한 층이 4m인데 4m 지점에다가 분사헤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설치하기 때문에 3.7m 이하로 보시면 되고 최소값이 0.2로 매우 작죠. 예를 들어서 지하구의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그래도 0.2m 정도 높이 이상은 분사헤드를 설치해야지 헤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과 같이 천장의 높이가 3.7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로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5번째 보겠습니다. 오리피스 면적이라고 있는데 약재가 흐르는 길을 우리는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배관의 구경이 매우 좁아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이 오리피스 면적은 배관 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70%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분사헤드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80% 아니죠. 7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23번 문제.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을 우리는 호스릴 이산화탄소 설비라고 합니다.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개방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개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폐 밸브는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니죠.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2번이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배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배관의 종류에는 강관과 동관이 있다라고 있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에 보시면 강관의 종류가 고압식인 경우와 저압식인 경우 압력값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샵을 우리는 스케줄이라고 있는데 샵 80이라는 것은 8메가파스칼을 의미합니다. 8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관으로 한다. 저압식의 경우에는 스케줄 40이죠. 즉 4메가파스칼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관관의 직경이 20mm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케줄 40으로 한다. 40 이상으로 한다. 동관 보겠습니다. 동관은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나누고 암기하실 때는 165, 375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죠. 고압은 16.5, 저압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에 견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강관의 경우 고압 스케줄 80 이상이다. 맞죠? 저압은 40 이상이다. 맞습니다. 동관 고압의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165, 16.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4번 동관의 경우에는 저압일 때 3.75 이상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25번 문제. 제한 설비에서 제형구역 면적 물어봤습니다. 앞에서 문제 풀어봤죠. 얼마?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의 제형구역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000제곱미터 이내이다. 16번 문제. 제한 설비에서 대출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거실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바닥 면적 1제곱미터마다 배출량이 얼마이다? 분당 1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최적 단위를 쓰는 이유는 연기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아니라 최적 단위를 쓴다.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고 배출량의 경우 최저 배출량은 5,000, 시간당 5,000세제곱 이상이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유 거실이 있는 경우, 중간에 경유하는 거실이 있는 경우는 훨씬 배출량이 많겠죠. 따라서 기준량의 1.5배 이상이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이상이다. 분당 1세제곱미터라고 했고 최저 배출량은 5,000,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경유 거실이 있는 경우 배출량은 기준량의 몇 배? 1.5배 이상으로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7번 문제.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제한 설비에서 차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압이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0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2.5파스칼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개방할 때 필요한 힘, 문 개방력은 얼마? 어린아이도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110뉴턴 이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압은 40 이상이다. 맞죠?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상? 이상이면 어린아이들이 열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다.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실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 실은 거실.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을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부속실에 문이 있죠? 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속실 쪽에다가 화재 시에 급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 화재실과 부속실 사이에 압력차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계단실의 압력은 어때야 될까요? 이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은 거의 같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5파스칼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압력 차이가 나더라도 5파스칼 이하로 한다.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제한할 때 방연 풍속은 0.5m/s 이상이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28번 문제. 본말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 조정기의 목적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본말 소화 설비 구성 부품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해설 부분의 첫 번째, 정압 작동 장치. 정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용기 내부에 정해져 있는 설정 압력입니다. 이 설정 압력이 되면 주밸브가 열려서 본말 소화 약재가 방호 구역 내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한다. 즉 작동이 주밸브가 개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압력 조정기의 경우에는 고압으로 저장된 가압용 가스 용기의 압력을 너무 고압이기 때문에 적정 압력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따라서 압력을 감소시킨다. 감압해서 소화 약재를 저장 탱크로 보내는 장치, 이걸 우리는 압력 조정기, 목적이 감압입니다. 문장에 감압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감압시키기 위함이다. 1번이 답이 되겠죠. 29번 문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 약재 압입용 펌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포소화 약재를 압입하는 펌프가 있다. 이게 키워드죠. 이러한 혼합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포소화 약재를 압입하는 펌프가 있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방식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첫 번째 그림을 우리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프로포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 장치라는 뜻입니다. 포소화 약재는 혼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무엇과 무엇? 물과 약재를 혼합해야 됩니다. 이때 펌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통도를 보시면 수화, 즉 물이 있겠죠.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의 역할은 물을 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출해서 포 방출구로 보내겠죠. 이때 중간에 약재와 혼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혼합기가 필요합니다. 약재 탱크에서 농도를 조절해서 혼합기 쪽으로 약재를 보냅니다. 이 약재를 수원과 펌프 사이로 리턴시킵니다. 그러면 수원과 약재가 만나서 펌핑되어서 어디로 간다? 포 방출구로 가게 됩니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혼합기가 있고 혼합기에서 어디로? 수원과 펌프 사이로 약재를 보내서 섞어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pressure proportional 방식 보겠습니다. pressure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원이 있고 펌프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혼합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혼합기 쪽으로 물이 가죠. 물이 가면 뭐도 필요합니까? 약재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약재 탱크가 있는데 이 약재 탱크에 있는 약재를 혼합기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때 프레셔, 즉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따라서 펌프와 혼합기 사이 분기점에서 물을 약재 탱크 쪽으로 보내주면 이 약재 탱크에 있는 다이어프램을 밀어서 혼합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합기에서 어떻게 된다? 섞여서 호방출구로 간다. 따라서 프레셔 방식은 뭘 밀어주는 것이다? 약재 탱크에 있는 약재를 밀어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라인에 벤츄리 작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츄리가 배관의 구경이 작아지는 걸 벤츄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 벤츄리 부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수원이 있고 펌프를 이용해서 혼합기 쪽으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약재 탱크에서도 혼합기 쪽으로 약재를 보내게 되면 섞여서 포 방출구로 가게 되겠죠. 이때 이러한 물과 약재가 가는 라인에 이와 같은 벤츄리관을 설치해서 빠르게 혼합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는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재 펌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펌핑하는 펌프와 약재를 펌핑하는 펌프가 따로 존재하고 혼합기에서 섞어서 포 방출구로 보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입작용이 이루어지죠. 왕관기의 최대 사용 하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왕관기는 150kg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볼게요. 뉴턴으로 바꿀 때는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가 보통 9.8m/s 제곱이죠. 반올림에서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을 곱해주면 1500N이 되겠죠. 즉 1500N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15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31번 문제. 아래 펌프에 섞는 곡선이 있습니다. 토출 측 개폐 밸브를 닫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펌프가 있고 수원으로부터 물을 어디로 펌핑합니까? 체크 밸브와 개폐 밸브를 거쳐서 결론은 방수구로 물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폐 밸브를 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토출축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토출량입니다. 그런데 이 토출축을 닫았다라고 하면 토출량이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여기 원점 0인 지점입니다. 0인 지점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와 같은 포물선을 이루는데 0인 지점에서 양정이 얼마입니까? 정격 압력의 140%이다. 가로에 보시면 토출량이 0, LPM. LPM은 리터 퍼 미니트를 의미하겠죠. 이걸 무슨 운전이라고 할까요? 토출축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이러한 운전을 우리는 그렇죠. 최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답은 최절 운전이다. 32번 문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배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수지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자, 강관에 비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최대 장점은 그렇죠. 녹슬지 않는다. 습기에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CPVC 배관을 설치하는 장소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관을 지하에 내설하는 경우 습기랑 관계가 있죠. 다른 부분과 내부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 단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배관을 어디? 그렇죠. 지하에 내설하는 경우 다른 배관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부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그렇죠. 물과 관련된 거,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방호구역이 있습니다. B실과 A실이 있고 여기에 삼각형 형태가 분사헤드인데 이 분사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재를 방사해도 소용없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방사하면 안 된다.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방제실, 제어실에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겠죠. 즉 사람한테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은 어떤 물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소성 물질은 내 안에 산소가 있고 내 안에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약재를 뿌려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화 약재를 뿌려도 소용없다. 세 번째, 나트륨, 칼륨, 칼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활성 금속 물질이라고 합니다. 금속 물질 중에서 활성 금속 물질이라서 소화를 한들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시장 등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즉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된다. 34번 문제.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몇 킬로그램의 소화약재를 방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설치 기준에 보시면 노즐마다 분당 60kg 이상의 소화약재를 방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60이 되겠죠. 35번 문제. 280제곱미터의 발전소에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최소 수량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용도별로 통신기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변압기실, 전기와 관련된 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면적 280제곱미터를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그렇죠. 50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개당 50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 단위는 없어지기 때문에 개수만 남습니다. 개수는 5.6개이다. 5.6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절상에서 6개이다.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분당 토출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건에 보시면 층고는 12m, 6층 무대부입니다. 설비의 종류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인 경우에는 30개를 기준으로 30개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구했죠? Q는 방사량이 80L죠. 스프링클러는 분당 80L입니다. 여기다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설치 형태를 보니까 회로당 20개씩 설치한다. 결론, 개수가 20개라는 것이죠. 따라서 80에다가 20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1600m/m인시 분당 토출량이 되겠죠. 답은 1600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적이 600세제곱미터. 최적이니까 600이 V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의 저장량이 몇 킬로그램인가? 라고 했습니다. 개구부의 면적은 무시한다. 방식은 전역 방출 방식이고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입니다. 유전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신부화재이죠. 신부화재이다. 신부화재의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에 따라서 알파 그리고 베타 값이 달라집니다. 일대 알파 값은 최적당 필요한 약재량이며 베타 값은 개구부의 면적당 필요한 약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호 대상물이 유전캐인 경우에는 일산 1.3이고 요요전기 55세제곱미터 미만의 전기설비는 1.6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5제곱미터 미만은 1.5, 55보다 큰 경우 그러한 전기설비에는 1.3을 적용하면 됩니다. 서, 전, 목, 박, 서고,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품 창고, 박물관의 경우에는 2형에 2.0kg이 필요합니다. 고모, 집성, 면화류, 고무류, 모피 창고, 집진 설비, 석탄 창고, 면화류 창고의 경우는 이치료 2.7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부 화재인 경우에는 베타값이 면적당 10kg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면적을 무시하기 때문에 베타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 즉 약재의 양은 어떻게 구했죠? 최적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그리고 면적에다가 베타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대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0이 되겠고 최적이 문제에서 6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의 값은 유정 K이기 때문에 1.3을 적용하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780kg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780kg. 38번 문제. 한론 소화 설비인 경우 소화 약재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론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차고, 주차장,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에 주로 설치하는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약재는 1301을 씁니다. 알파의 값은 최적당 필요한 한론 소화 약재의 양인데 0.32 이상 0.64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0.32로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베타의 경우에는 면적당에 필요한 약재량인데 2.4kg입니다. 0.32와 2.4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알파는 얼마이다? 0.3kg이 필요한데 최적당 필요한 양이다. 베타의 경우에는 2.4kg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면적당 양이다. 이 알파와 베타는 무엇이다? 그렇죠. 한론 1301이다. 조건에 보시면 가로, 세로, 유리창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유리창의 면적이며 유리창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3.2 제곱미터가 되겠죠. 가로 1, 세로 2,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약재가 방출될 때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약재 소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만 3.2 제곱미터에 대한 개구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보시면 방호 최적이 나와 있는데 이 방호 최적이 V가 되겠고 용도는 전기실, 약재 종류는 1301입니다. 식 써볼게요. W는 최적의 알파를 곱하고 면적의 베타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최적이 얼마였죠? 그렇죠. 550이었죠. 알파 값은 0.32입니다. A는 3.2가 되겠고 베타는 2.4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 더해주시면 183.68kg이 한론 130이 소화 약재의 양이 되겠죠. 답을 적어주실 때는 킬로그램을 반드시 적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답은 183.68kg입니다. 39번 문제. 보일러실에 제1종 본말 소화 약재를 사용하여 전역 방출 방식인 본말 소화 설비를 그림과 같이 설치했다. 이때 필요한 최소 약재량을 구하라. 최적 120으로 주어져 있고 면적 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V와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만 알면 되겠죠. 소화 약재 종류별로 알파와 베타 값이 다릅니다. 1종의 경우에는 얼마? 0.6, 베타는 4.5가 되겠죠.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0.6을 다시 한번 곱해볼까요? 0.36이 되겠고 베타는 2.7입니다. 4종의 경우에는 0.6에서 0.36을 빼면 0.24가 나오고 4.5에서 2.7을 빼면 1.8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이 종류별로 알파와 베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종 본말 소화 약재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얼마? 그렇죠. 0.6kg/m의 세제곱이고 베타는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4.5kg이었죠. 이것은 개구부의 면적당의 값이다. W 구해보겠습니다. W는 최적의 알파를 곱하고 면적의 베타를 곱하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보시면 최적이 120이라고 했고 알파가 0.6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부 면적은 20이 되겠고 베타는 그렇죠. 4.5가 되겠죠.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62kg이 답이 됩니다. 답은 162kg. 40번 문제. 지상 5층 판매 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축물이다. 판매 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축물의 개수,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30개라고 했습니다. 30개라고 했고 폐쇄형이기 때문에 10개, 20개, 30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뒤에 30개를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30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토출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수온의 양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토출량 Q는 어떻게 구했죠? 방사량이 분당 80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80이다. 헤드의 개수가 30개라고 했기 때문에 방사량과 30개를 곱하면 됩니다. 답은 2400m/min이다.